영화 같은 장르가 참 좋은 게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온 만큼 혹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게 그 영화의 최고 매력인 것 같아. 오늘 인생 영화를 선생님이 그때 미스트 얘기를 한번 하셔가지고 인생 영화까지는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반전이 센 영화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제일 많이 던져준 영화가 이제 미스트인데 Oh my God. Something in the mist! Shut the doors! Shut the doors!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 주인공들의 집이 풍비박산이 나 있어요. 맞아. 폭풍우가 와 있어서 편의점에 가서도 음. 일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변호사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만 비협조적인 모습을 되게 보여주고 나중에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원래 되게 얍삽한 애고 개인주의적이다 못해서 약간 이기적인 애인데 걔는 일상생활에도 참 그랬는데 그게 갇혀있는 맛 속에서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지. 재밌는 게 사람이 이제 자기를 이제 포장하기 위한 혹은 의식의 세계 안에 내가 놔뒀을 때 나를 되게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무의식의 세계로 던지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방어기제인데 우리가 일상사회생활할 때는 최소한 중상 이상의 방어기제를 사용을 해야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대인관계도 할 수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상황에 갔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미성숙한 방어기제가 다 튀어나오거든. 원래 평상시의 모습보다 더 후진 모습을 보이는 게 사람인데 그랬을 때 이제 사람이 밑바닥이 드러난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. 주인공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사람들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단 말이야. 사실 거기서 안개라든지 이 세계가 열려서 외계인이 들어오고 하는 건 하나의 장치일 뿐이고 그 영화에서 감독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밀폐된 공간에서 외부와 소통이 차단된 상황에서 그리고 극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 군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마트 안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그 안에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광신도들. 맞아요. 자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종교를 찾는 경우 어떤 거에 의지하고 싶은 그게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긴 한데 그게 이제 왜곡된 형태의 잘못된 그 광신도적인 성향까지 띠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또 하나는 이제 이간질하는 사람들. 그 안에서 나름 또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보이는 인간들.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사람과 그런 희생을 절대 안 하고 자기 목숨 챙기려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다 나오고. 근데 그 미스트가 거기에 꼭 꼽히잖아요. 보면 기분 더러워지는 영화 베스트 10 안에 무조건 들어가고 왜냐면 기분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. 재밌는 게 미스트를 보는 동안에 휴머니즘을 상실하는 영화다. 인간 군상이 싫어지는 영화다. 그리고 또 재수없었던 캐릭터가 그 정비공 아저씨 위험하니까 이거 안 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몇 번의 충고를 듣지만 듣지 않고 그쪽에 알바생을 보냈다가 그런 사단을 치르고 본인도 놀래잖아요 너무. 정비공이라는 직업으로 나온 그 캐릭터가 이렇게 표현하면 일반 대중이지. 일반 대중 가장 휩쓸리기 쉬운 자기가 무서우니까 뭐라도 의지하고 기댈 거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잘 그려놔가지고 군인인 남자애들이 3명이 나오는데 일이 왜 터지는지 내면은 알고 있었는데 커밍아웃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둘은 자살한 거고 마녀사냥 당한 거였잖아요.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는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야 이거 대회비로 하면 해라고 하면 그걸 말을 못하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냥 화낼 대상이 필요했던 거지.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외계인 안개 끼더니 외계인이 왔대. 누가 잘못한 사람이 찾아내기가 힘들잖아. 그런 희생양이라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단죄를 내려야 자기 스스로 마음이 좀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군인은 마녀사냥 당한 거지 그 군인이 나는 크게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은 해. 장면이 너무 잘 연출했더라고. 그때 막 난장판이 되잖아요. 이렇게 칼로 막 찔리고. 정말 그게 나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. 그래서 감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얘기에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들기 쉽다 그러는데 사람 몰아가서 이 사람 희생양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단계별로 가지 않아. 그냥 불씨만 살짝 누군가 지펴주면은 순간적으로 확 타올라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고 그 극적인 반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기 전에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총으로 죽자라고 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나서 자살하려고 봤는데 군대가 오고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이미 다 정리가 된 그런 모습들이 참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줘요. 그래서 미스트는 난 정말 안 본 분들은 꼭 봤으면 좋겠어. 너무 재밌는 영화고 마지막 장면에 그 남자 주인공의 허탈한 모습이 너무 오랫동안 여운이 남아가지고
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? 그거는 치료받아. 그 트라우마 엄청. 왜냐면은 어쨌건 애를 위해서라고는 했지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였는데 자기는 살아남았다? 그 죄책감 그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하지.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죽었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느끼는 애도 반응에서 첫 번째 죄책감이라고.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후회.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되지. 그리고 사실 내 인생 영화라고 할 거면 미스트보다는 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로베르토 베니니 이탈리아 감독이자 배우분이 이제 자기가 감독도 하고 자기가 주연도 맡았던 나치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아우슈비츠를 배경으로 해서 아들 앞에서 이제 가스실로 끌려가기 전에 아빠가 보이는 하는 모습들, 아들이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서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군인하고 막 행군하듯이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던. 그리고 마지막에 살아남은 아들이 그 아우슈비츠 쪽으로 이렇게 진군하는 미군 탱크를 보면서 아들이 손 흔들었나 뭐 그 모습이 계속 기억에 남는. 인생은 아름다워가 오히려 더 인생 영화에는 가까운 것 같아.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 되게 좋은 거리가 많은 거는 미스트는 한번 날 잡고 다시 진짜로 해봤으면 좋겠어.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저기 뭐야 인생 영화 뭐였지? 쌤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냥 재미있게 본 영화는 있는데 그 시절에 저 미비포르를 뽑았거든요. 근데 사실 제가 꽂혔던 포인트는 러브 스토리는 아니었었고 그 남자가 안락사를 선택한 것에 대한 거에 되게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. 자신의 어떤 그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랑 아무것도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뭐 말밖에 못하는, 이렇게 사는 거는 내가 바라던 인생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해서 그냥 이번 생은 접을낸 거잖아요. 사실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이제 조현병에 걸렸을 때 그 조현병을 앓는 사람들 중에서 자살률이 높은 사람들이 발병 이전에 SES가 높은 사람들, 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이고요. 조현병 이후에 자살률이 높아. 왜냐면 이 병이 얼마나 절망적인 병인지 혹은 점점 안 좋아졌을 때 어떤 일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. 아까 미미포유에서 그 남자 주인공도 잘생겼지, 돈 겁나 많지, 겁나 재밌게 살던 애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이 확 180도 바뀌게 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안락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비슷한 거. 솔직히 그 남자가 그 사고 나서 사지마비만 아니면 그레이 50가지 그림자로 가는 거지 뭐. 킹스맨 누구야 킹스맨? 아 저는 삐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서유기, 선미기현. 그 서유기 명작이지.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. 주성치의 모든 감성을 폭발한 영화지 진짜. 그럼 핸섬 가이즈 꼭 봐. 핸섬 가이즈를 방송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B급을 B급처럼 보이려면 A급의 연기력이 필요하다라고. 정말로 연기를 잘해야 B급이 B급으로 제대로 보이는 거야. 맞는 말이네. 다음 뭐야? 헝거게임. 너도 참 헝거게임 정말. 아 근데 헝거게임이나 미스트나 아니야. 같은 사회 제도 안에 이렇게 차출 당해가지고. 영상이 나오는 미스트하고 어떻게 비슷해? 뭐가 마음에 안 드신 건지 말씀이라도 헝거게임은 솔직히 말하면 디즈니 동화 같은 영화지. 권선징악 확실하고 선악 구분 확실하고. 또 나의 소녀시대도 나갔잖아요. 근데 그게 나갔었던 애가 걔가 동생을 위해서 동생 대신 나가. 이 헝거도 메이즈 러너랑 그런 맞지. 한참 어. 유행했었으니까. 시스템에 갇혀있는 인간이 시스템을 파괴하는 내용이거든. 맞아요. 비슷해서 헝거게임 메이즈 러너 한참 재밌었죠. 헝거게임 재밌지. 자 이제 나의 소녀시대. 제가 잘못한 건 아니죠? 아니 진심 궁금해서 나 딱 받았을 때부터 궁금했어. 한참 대만 영화에 빠져있을 때 근데 그때 봤던 것 중에 그게 제일 좋았어요.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일본 영화 유행했을 때하고 비슷한 것 같거든. 아까 얘기한 조제나 저기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랑 냉정과 열정 사이랑 뭐 이런 것들이 한참 엄청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었는데 그 감성인 것 같아. 약간 비슷하게. 소녀시대 보셨어요? 안 봤지. 로맨스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? 선생님, 아니 너무 로맨스 영화 무치해서. 몰라요. 아니 로맨스 영화는 좋아하는 건 좋아해. 근데 고등학생 나오고 뭐 이런 거를 공감이 뭐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보고 싶지 않지. 왜요? 킹카 시절 있으셨잖아요. 안녕 나야 해서 가사겨가지고 가사겨서 뭐 그런 게 짝사랑 같은 거 안 해봤다 이거예요? 나의 키카 시절. 우리 제인 씨네 21 구독자분들 중에서 미스트 안 본 분들 꼭 보시고요. 저는 뭐 안 볼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나의 소녀시대 그러니까 꼭 보시고요. 예. 뭐 약간 대만 영화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B급을 좋아한다 그러면 주성치의 서유기. 헝거게임은 사실 정말 시간 죽이기용으로 1, 2, 3 다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보면서 자매풍으로 메이즈 러너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
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탈리아 영화, 그 영화는 정말로 꼭 보시길 추천드려요. 시작할 땐 너무 아름답고 끝날 땐 너무 가슴 아픈 정말 아름다운 영화입니다.